한때 항공 마일리지가 너무나도 핫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 만드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 드디어 써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속된 말로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가 있죠. 항공 마일리지 당장 사용해야 되는 3가지 이유, 오늘 또 떠남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 떠남입니다. 원래 유튜브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뭔가를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좀 어색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열심히 적립하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부터 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달에 마일리지 제도의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만큼 가지고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이만큼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이 가능하다. 즉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흔히 우리가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는 장거리 노선들, 예를 들면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의 도시나 아니면 미국 서부,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은 도시의 경우 예전에는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왕복 7만 마일리지, 비즈니스는 12만 5천 마일리지, 1등석 같은 경우는 16만 마일리지만 가지고 발권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될 변경될 제도에서는 이코노미 8만, 비즈니스 16만, 1등석 같은 경우 무려 2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물며 미국의 동부 도시들, 워싱턴이나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9만, 18만, 27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죠. 사실상 그 마일리지 제도의 변경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의 그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러다가 진짜 쓰지도 못하고 마일리지 제도가 다 개약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상 뭐 그 연기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채널 통해서 국민청원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개편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날짜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실제 항공기를 탑승하는 탑승일 기준이 아니고 항공권을 사는 발권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3월 31일까지 여러분이 항공권을 발권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기존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내 항공사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361일 전에 티켓이 열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년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 제도에 적용을 받으면서 항공권을 발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2024년 3월 엄청 많이 남았네요.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실 때는요, 원하는 날짜에 발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마다 편마다 마일리지 좌석이 열리는 그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좌석만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2자리에서 한 4자리 정도의 좌석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1년이 넘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발권할 수 있는 전체 비즈니스 1등석의 항공권을 다 따진다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 예정이시면은 사실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코노미 발권은 많이들 안 하시기 때문에 뭐 많이 안 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마일리지 가지고 이코노미 좌석 발권하면 굉장히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발권을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좌석 수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발권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서 예전에 대한항공 1등석 타고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400만 뷰를 달성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시고서 나도 대한항공 1등석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대한항공의 1등석 운영 노선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1등석 노선은 LA 노선 그리고 뉴욕 노선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노선 모두
있는데요. 1등석 같은 경우는 한 2자리 정도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진짜 1등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요. 물론 뭐 1등석이 LA하고 뉴욕밖에 운항하지 않는 거는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예전처럼 다양한 노선에서 1등석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제 뇌피셜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한항공이 좀 비용 절감을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좀 축소하는 게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항공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코로나가 지나도 1등석은 LA하고 뉴욕 정도 아니면 뭐 거기에 추가로 한두 개 노선 정도만 운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마일리지 사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사실 두 항공사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당연히 두 항공사가 통합이 되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도 하나로 통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두 항공사의 통합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총 14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가가 지금 총 5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연내 통합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를 지금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통합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대1로 통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10만 마일리지가 있다. 근데 통합이 되면 그 마일리지가 뭐 7만이 되거나 6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나의 가상의 화폐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마일리지의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털어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1대1로 통합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마일리지의 차트가 변경이 돼서 굉장히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지만 이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통합이 되면 아시아나항공도 그 대한항공이 안 좋아진 마일리지 차트가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빨리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마일리지 사용이나 발권을 고려하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이번에도 역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얼라이언스가 무엇이냐? 아시아나항공이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 연맹인데요. 이 항공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해당 항공연맹에 가입된 항공사에 발권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하지만 유독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굉장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대한항공이 소속되어 있는 스카이팀의 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편도 발권이 안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편도 발권을 할 수는 있었지만 왕복 발권과 똑같은 마일리지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편도 발권을 하는 경우가 없었죠.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발권 같은 경우는 편도 발권이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뭐 추석이나 설 같은 그런 주요 명절 때 마일리지가 150% 그러니까 1.5배가 더 공제가 되는 성수기 추가 공제가 있었는데 이 스타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성수기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이나 그런 연휴 때는 아시아나항공 대신 그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통해서 발권하시면 그냥 평소기와 똑같은 공제만 받고 마일리지를 써서 발권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과 비교하면 장거리 기준 이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마일리지가 조금 덜 차감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이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더 이상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이용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되기 전에 빨리 발권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항공사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의 항공사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일본 공수, 일본의 아나항공, 대만의 에바항공, 태국의 타이항공 우리가 되게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많고 이 항공사들을 통해서 단순히 아시아권 여행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발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본 공수 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마일리지 가지고 1등석을 탑승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석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아나항공의 발권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아나항공의 1등석 좌석이 아니어도 아나항공의 비즈니스석이나 대만의 에바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로열 로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항공의 로열 실크 비즈니스 좌석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같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50만 마일리지 이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탑승뿐만 아니고 이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다 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충 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추가 영상을 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항공권에 대해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핸드폰을 세워놓고 촬영하게 되어서 저 역시 오랜만에 이렇게 땀도 나고 좀 말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긴장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 여행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상상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거 얼른 털어내시고 얼른 발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또 떠나는 남자 유튜브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